성적이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3년간 내내 서류 준비를 열심히 해왔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어떻게 보면 찬스가 온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소연쌤이고요. 저희가 수시가 또 엄청 바빴어요. 그래서 영상을 그동안 못 올렸습니다. 아니, 다른 분들 보면 영상을 되게 잘 찍어서 올리시던데 전 좀 뭔가 멀티가 안 되나 봐요. 예전 지도할 때는 자꾸 지도에만 집중하게 돼서 그동안 좀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어쨌든 그건 그거고, 이번에 수시 결과는 뭐 작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완벽하게 입시가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. 또 정시까지 연계해야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정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입시 전략 담당하시는 저희 석현 선생님이랑 같이 찍어볼게요. 그래서 대부분 제일 궁금해하는 게 표점 관련된 거, 또 경쟁률 관련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팁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2025학년도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조금 자신감 있게 지원해봐도 될 것 같고요.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수시에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안정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. 하향 지원을 하려고 했고, 이제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, 그러니까 의대 중원 이슈가 있었죠. 좀 하향 지원을 많이 했었고, 그래서 이제 수시에 납치되는, 수시에 묶이는 인원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뭐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정시에서 무전공이 많이 신설됐어요. 뭐 대표적인 학교가 뭐 국민대라든지 가군, 나군 이렇게 많이 신설됐는데 홍대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좀 분산될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걱정했던 게 이제 그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되면 이번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,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작년보다 수능 응시 인원은 오히려 줄었거든요. 그러니까 현역이 2만 명이 줄고,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들이 18,000명 이상 정도 들어오면서,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,800명 정도 좀 넘게 그 인원들이 이제 줄었어요.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홍대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지원해봐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지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홍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셨던 국민대 같은 무전공은 사실은 생기부에 대한 평가가 없는 학교잖아요. 그래서 성적이 준비가 됐는데 자기가 서류 평가에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그쪽으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. 성적이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3년간 내내 서류 준비를 열심히 해왔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어떻게 보면 찬스가 온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근데 잘 아시다시피 홍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표점으로만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생기부하고 미할부를 같이 점검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, 그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없겠죠. 홍대가 이제 표점이 반영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성적대로 봤을 때는 120점 내외 정도 되는 경우, 그 다음 110 후반대까지도 홍대 세종 캠퍼스는 일단 지원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어쩌면 조금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데,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대 무전공이 가군에서 이제 많은 인원을 이제 선발하거든요. 300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홍대 본교를 지원하는 인원들이 이제 가군에서 사실 이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제가 없어서 홍대 세종 캠퍼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, 근데 홍대 세종 캠퍼스 대신에 인서울에 이제 다른 학교 무전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, 그래서 홍대 세종 캠퍼스의 이제 경쟁률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, 그에 따라서 합격 커트라인도 이제 같이 낮아질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홍대 본교 같은 경우에는 120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그 합격자 평균이 조속과, 동양학과, 회화과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. 근데 이 학과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고에 있는 전공들이라는 거죠. 입결만 봤을 때는 이게 성적이 낮아서 되게 만만해 보이겠지만, 근데 2단계에 들어갔을 때 서류까지 다 반영됐을 때 이 학교, 이 과들이, 이 전공들이 결코 이제 점수가 낮은 전공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표준 점수만 보고 지원하지 말고 본인의 이제 생기부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고,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공예과라든지 이제 디자인학부, 미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30 전후로 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의외로 많이 높아요. 근데 그 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호하는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학과들의
형식의 서류가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준비돼서 지원한 지원자들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그 합격자 평균보다 조금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판학과나 공예과 쪽으로 본인이 서류가 준비돼 있다. 그러면은 한번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게 올라가면 1단계 통과 가능한 뭐 경쟁률 한 4배수 정도 마지막까지 봤을 때 그 정도 됐으면 한번 지원해봐도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합격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학부랑 미자전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서류 모두 다 높아야겠죠. 그건 준비된 인원들. 예, 그렇게 좀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과별로 그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정시로 갔을 때는 성적이 60%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이러면서 본인의 표점을 막 진학사 같은 데 돌려요. 근데 진학사에서 몇 칸이 남는데 그럼 나 이 학과 붙을 수 있겠는데? 하고 지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뭐 홍대 입시를 꾸준히 봤던 사람이면 알겠지만 진학사에서 1등이었던 친구가 불합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게 홍대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1단계에서 본인의 성적이 본인한테 베네핏을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2단계로 점수가 환산이 되고 나면은 사실 표점에서 뭐 4점, 5점 정도 차이 나는 게 60%로 환산됐을 때는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. 그리고 서류평가라는 것은 기본 점수라는 게 일단은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 입장에서는 1점 차이가 별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서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표점이 차이가 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, 근데 어쨌든 성적이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1단계를 통과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. 왜냐면 1단계에서 잘리면 사실 서류를 못 내잖아요.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적을 본인이 판가름할 때는 내가 이 성적으로 1단계를 지원하는 게 충분히 좀 괜찮은가? 요거를 보는 게 맞고, 그 외에는 좀 서류적인 부분을 꼭 봤으면 좋겠다. 그리고 대부분 또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짚어드리면, 정시에서는 생기부가 뭐 거의 안 들어가거나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정말 오해입니다. 홍대 같은 경우에는요, 항상 종합평가를 해요. 그래서 이 미알부하고 생기부가 무조건 세트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이거는 뭐 정말 입 아프게 10번 이상 영상에서 말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거는 수시랑 정시랑 동일하고요.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그 GPT 킬러 이슈 때문에 좀 힘드셨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생기부에 대한 평가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생기부랑 미알부를 항상 세트로 보고, 본인이 생기부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내용이 아예 없는데 근데 나 그냥 표점만 맞고 지원할래요. 이거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최대한 좀 연관성이 짙은 곳으로.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성적적인 이슈로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그나마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해야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하는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,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정시 관련해서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좀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왜냐면 사실은 1단계가 잘릴까봐 걱정되는 학생들이 요거를 제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단계 잘리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. 왜냐면 우리 정시에서는 3개밖에 없잖아요, 기회가. 근데 1단계 만약에 잘리면 서류 제출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고려하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,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는 조금 기회가 열리는 정시예요. 그래서 무전공, 뭐 수시에서의 안전지원 전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겁먹어서 이상한 길로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. 근데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는 결국에는 본인이 표점이 몇 점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해줄 수 있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본인이 서류 준비가 빡세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. 어떻게 보면 올해가 처음으로 열린 기회일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 기회를 모르면 기회는 더 열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그러면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엔 한번 열심히 답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